예, 이진 3팀 송명호 집사입니다. 먼저 간증하기 전 혹시 질문 있으시면 먼저 답을 드리고 질문이 없으시면 간증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큰 꿈도 아니고 소소하고 낭만적인 꿈은 맞습니다. 제 꿈은 세계 여러 나라로 출장을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장 중 하루 정도는 개인 통역을 고용해서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말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당신에게 꼭 전해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에게 1분만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용광로 복음당 선교팀은 제16차 대만 선교에서 매우 특별한 시도를 했습니다. 바로 쌍어 전도를 했습니다. 쌍어 전도는 한국어와 대만어가 한 쌍이 되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선교대원이 한국어로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당신에게 꼭 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1분만 시간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걸고요. 그러면 옆에 있는 대만 선교대원이 대만어로 통역을 하는 겁니다. 물론 대만 선교대원이 한국 선교대원의 말을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한 스크립트를 따라 순번에 1, 2, 3, 4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미리 암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 대원이 뭔가 얘기를 하면 이게 1번이구나. 그래서 1번을 얘기하고 또 두 번째 얘기하면 2번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통역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광로 복음당의 경우에는 이 순번을 10번까지 만들었습니다. 한국 선교대원과 대만 선교대원 사이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선교대원이 이렇게 볼펜을 꺼내면 이건 순번 5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순서가 좀 틀려도 5번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와달라 하면은 이건 8번입니다. 그러면 8번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보면 장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9개만 준비했는데 올라오면서 2개가 늘었습니다. 그 2개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매우 쉽습니다. 대략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준비하면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매우 재밌습니다. 이 한국 선교대원은 이제 얼굴 연기를 하셔야 돼요. 얼굴로 이렇게 자기 뜻을 표현해야 됩니다. 대만 선교대원은 마치 자기가 한국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둘이 한 쌍이 대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연습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 시간 내내 정말 즐겁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입하고 얼굴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전도입니다. 물론 약간의 성의가 있다면 볼펜 정도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용광로 복음당은 쌍어 전도할 때 볼펜을 사용했고 전도가 끝난 볼펜을 선물했습니다. 넷째, 전도 대상자가 정말 진지하게 복음을 듣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한국 사람이 왜 대만까지 와서 거기다가 개인 통역까지 데리고 와서 나한테 말을 붙이는 거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건가? 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묵직한 메시지입니다. 그 복음을 가장 묵직하게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쌍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복음을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쿡 찌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용광로 복음당 스크립트 경우에는 첫 번째 메시지가 당신도 죽습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당신 죽어요 하기 참 힘들잖아요. 근데 쌍어 전도는 이게 쉬워요. 왜냐하면 대만 선교대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난 통역을 했을 뿐이다 라고 담대히 전합니다. 여섯 번째는 대만 선교대원이 선교의 중심이 됩니다.
쌍어전도의 주인공은 대만 선교대원입니다. 대만 선교대원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요. 종교 대상자가 이렇게 영접을 하면 그걸 처음 아는 사람도 대만 선교대원입니다. 실제로 용광로 복음단의 경우 쌍어전도를 처음 해본 몇 분의 성도들이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더 많이 참여했고요. 총 15분이 쌍어전도에 참여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한국선교대원은 13명이었습니다. 쌍어전도는 대만 용광로 복음당에 부흥의 불을 붙였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쌍어전도에 흥분을 했습니다. 그 흥분을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미리 약속된 시간들, 언제 무슨 모임이 있다는 시간 하면 오시는 성도님들이 수시로 교회로 오셨고,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와서 식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굳이 유명한 식당에 가서 아침거리를 사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7번째, 한국 선교대원들도 신이 났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정말 신이 났습니다. 그동안 중국어가 안 된다는 이유 하나로 이제 주방에서 사역을 하시거나 이제 몸으로 하는 일 아니면 전단지를 열심히 나눠주시는 일만 하시는 분들이 바로 복음의 최전선에 섰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한국어를 가장 잘하시고요. 그분들이 얼굴 표정 연기를 제일 잘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나이 젊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나이 드신 분이 진지하게 한국어로 말을 할 때 훨씬 더 경청을 합니다. 사실 쌍어전도는 사실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전도 방법입니다. 8번째, 변화가 매우 쉽습니다. 말레이시아 선교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베트남 선교, 인도 선교, 네팔 선교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도 그때그때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오형례 전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9번째, 언어 능력이 갑자기 좋아집니다. 이게 하다 보면 1:1 매칭을 하게 돼서 마치 한국 대원 한 명당 한 명의 현지인 교사를 이렇게 과외를 붙여주는 격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현지인 선교 대원이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저한테도 이번에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은 쉽게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중국어가 늘기도 하고 중국어가 안 늘면 영어가 늘기도 하고 안 되면 손짓 발짓이 늡니다. 뭐라도 하나 늘게 되는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가지 늘었다고 하는데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0번째는 우리가 이제 선교에서 가장 이렇게 효과가 좋았다 해서 영접을 받았어요. 영접 기도를. 그러면 그 다음에 이분을 교회까지 데려와야 되는 게 참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힘들면은 목사님께 사진도 보여드리고 이분 연결됐으니까 꼭 전화해 보시라고 하는데 이 쌍어전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영접하면 옆에 선교 대원이 데려갑니다. 전화번호도 곧바로 캐치하고 이분을 다 초대합니다. 이런 부분이 마치 느낌이 낚시를 하는 배에서 곧바로 이렇게 생선을 받아오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감동스러운 건 11번째 장점인데 이게 말레이시아 선교나 베트남 선교는 전도를 할 수 없어요. 이거 하면은 큰일 나는데 그래서 베트남 선교 갔더니 이제 19살, 20살, 21살, 22살 애들이 전도를 하다가 걸리면 경찰이 때린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 쌍어 전도를 하게 된다면 완벽하진 않지만 한 번 정도는 한국 선교대원이 내가 얘기하고 통역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면 한 번 정도는 한국 선교대원이 대신 맞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완벽한 보호는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여름이 부족하거나 여름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가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느리지만 또 순차적이지만 분명한 흐름입니다. 대만 선교 시즌 1을 대표하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코리아 파티일 것 같습니다. 시즌 2는 연합 예배인 것 같고요. 시즌 3은 어쩌면 쌍호 전도가 될 것도 같습니다. 제 느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짜이째.